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4.13 총선 36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여야 정치권은 오늘부터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석을 두고 비례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야권 통합 논쟁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돌파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와 함께 각 당의 공천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각 당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여당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날마다 공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간의 갈등이 날마다 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좀 갈등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 이한구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경선 지역과 우선 추천 지역, 그리고 단수 추천 지역의 선정 취지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네. 이한구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최고위 보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은 처음이니 예우 차원에서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르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관위의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사실상 김무성 대표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입니다. 네, 제가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면 결국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김무성 대표가 결국엔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분석을 하더군요.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이번 공천에서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뜻이 있었다면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서는 안 됐었다. 결국 오늘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네. 비판을 하더군요. 실제 보수 언론들도 같이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향식 공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결국 계속 무기력하다. 결국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실제로 점점 더 김무성 대표 또 이한구 위원장의 공천 때문에 네. 대립되는 감정의 골, 이게 계속 깊어질 것 같아요. 김 대표는 또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네, 어제 김 대표는 과거에도 공천관리 책임자가 최고위에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이한구 위원장이 유별난 것 같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4일 발표된 경북 구미을 단수 추천 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 위원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반대에도 최고위에선 공관이 아니 의결됐습니다. 한편 공천 탈락 당사자죠. 구미을의 친박계 3선 김태환 의원도 최고위에 참석해 공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권력 게임, 파워 게임에서 김무성 대표가 판판이 판정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어쨌든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체제에서 1차 경선 후보 압축 결과가 최고위에서 추인이 됐는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4일 1차 단수 추천 지역 발표가 있었고요. 네. 어제 최고위 의결이 됐습니다.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남구을 서용교, 서하을 조경태, 경기 평택갑 원유철, 평택을 유이동, 대전 대덕구 정용기, 충남 보령 서천 김태흠, 경북 구미을 장석춘, 경남 창원 마산 하포, 해양사무 장관이었던 이주영 의원이 각각 단수 추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그 야당에서 건너간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 자리를 잡고 친박계 소위 이제 진박 논란이 있었는데 친박계에서도 밀었지만 결국은 단수 추천 후보가 됐군요. 평택의 경우에도 원유철 대표를 우선 추천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좀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좀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선적으로 추천이 됐군요. 충남 보령 서천 김태흠 의원도 정말 열심히 네, 모든 기자들이 인정합니다. 정말 그 별별 온갖 그 설화에 시달리면서도 앞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그 대가를 단수 추천 후보가 된 걸로 결정이 됐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무성 대표의 주장도 일부 좀 관철이 되고 또 이제 진박계 의견도 좀 일부 관철이 되고 근데 이게 좀 워낙 소수여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김 대표가 쉽게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6일 공관위 면접에 나간 김 대표는 이 위원장 앞에서 당원 당규에 명시된 상향식 국민공천의 원칙에 따르면 자격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최소한의 경선 참여 기회는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 9곳의 단수 추천 지역 발표를 비판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의 결정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 대표는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김 대표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묻히긴 했지만 다 기억하시죠? 청와대 인사가 살생부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살생부 파문으로 김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등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 대표는 살생부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정돈 의원에게 했다는 해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돈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따로 전화해서 찌라시 얘기를 한 거니 맞춰달라는 얘기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돈 의원은 김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한 뒤에 30시간을 못 버티는 김무성의 30시간의 법칙이다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박계는 물론이고 비박계조차도 김무성 대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공정한 공천을 위해 애써야 할 대표가 살생부 얘기를 하고 다닌 건데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이한구 위원장에게 잃은 모습입니다. 공관위를 제어할 명분이나 힘이 약해진 거죠.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중가요 배반의 장미, 엄정화 씨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빗댄 배반의 무대. 그러니까 무대는 김무성 대표의 별명입니다. 배반의 무대란 제목의 글이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배짱이란 작은 용기도. 왜 하필 후퇴 택했니? 기억하렴. 너의 나약한 모습. 상향 공천제 믿고 믿었던 날들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래는 차마 못 부르겠지만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김무성 대표를 꼬집는 비웃는 이런 내용들이 메신저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
네. 때문에 당 대표로서 사실상 이번에 공천권을 상당히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해 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넘는 차기 권력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네.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깨진 것이죠. 다 깨졌고 실질적으로 총선이 지금 뭐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 위원장에게 판판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무력화됐다. 새누리당 안에서 대표지만 대표로서의 실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9명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5명이 친박계예요. 네, 지금 네. 구분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죠? 원유철 원내대표도 친박으로 돌아섰고요. 네. 서청원, 네. 김태호, 이인재, 이정현 최고위원이 다 친박입니다. 다수죠. 그렇군요. 그러면 9명 가운데 5명이기 때문에 어떤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모든 거를 다수결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5대 4로 친박계 비박계가 갈리고 그렇습니다. 비박이 수가 적다는 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위원회 위원도 3분의 2 이상 찬성 표결을 하게 되면 비박이 밀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유승민계 의원들이 어떻게 될 그렇습니다. 것이냐.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을 낙천할 경우에 그 파문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정가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이 뭐 살생부 명단이 지금 SNS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맞냐 아니냐.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뭐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은 걸로 판단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SNS상에서 돌던 살생부 명단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친박 중진 김태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구 경북 유승민계 의원들을 교체하기 위한 명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논계 작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논계 작전이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친박 일부 중진 의원들을 네. 희생하면서 아하. 그 친박 중진 의원들이 네. 논계가 돼서 유승민계 의원 유승민계 의원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잡고 같이 물에 넘어지는. 빠지는 거죠. 같이 넘어지는 거군요. 네, 낙천을 하나씩 되는 끌어안고. 거죠. 예. 네. 뭐 그렇게 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차 발표에서 보면 원유철 원내대표, 김태형 의원, 네. 이주영 의원 이런 친박계 의원들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두원 의원, 김용태 의원, 김세현 의원 뭐 이런 비박계 의원들, 네. 유승민계 의원들은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했는데도 발표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비박계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인 지역도 여론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단독 공천 신청 지역을 보면 비박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비박계를 여론조사로 쳐내고 네. 친박의 후보를 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제가 보기엔 총선에 벽보를 붙이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박 비박이 네. 있죠. 그리고 또 야권은 이미 당이 여러 개가 있고 야권 통합에 대해서도 여러 의제들이 막 착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습니다.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도 표가 갈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네. 2차 공천 명단이 발표됩니다. 새누리당이요. 예, 네. 여기에서 유승민계나 비박계가 희생된다면 비박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김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요, 배반의 무대가 될지 뭐 30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발끈해도 네. 하루 반 정도 지나면은 네. 누그러질지 네. 그분이 지켜봐야 송구 될것 전문이잖아요. 뭐 얘기하고 나면 금방 또 나서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해가지고 빈축을 산 적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 초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2차 공천자 명단이. 네. 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그리고 반발하는 의원 후보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1차 발표 이후에도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뭐 여러 후보들이 반발했습니다. 네. 서울 종로의 김막걸리 후보가 당사에서 항의하다가 경찰 체포되기도 했고요. 네. 구미을의 또 다른 낙천자인 허성우 후보는 어제 김무성 대표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당사에서 항의하는 공천에 불만을 품고 당사 앞에서 항의하는 장면은 뭐 매번 총선 네. 때마다 되풀이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청와대 네. 입김에 따라서 비박계가 희생된다면 희생된 비박계들이 그냥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서 무소속 연대 같은 형식으로 출마하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그렇습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을 희생시킨다면 유승민 계가 전반적으로 탈당을 해서 네. 혹은 무소속 연대로 다 출마한다 이런 전략도 실제 새누리당 안에서 고민이 전략적 고민,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좀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고 있네요. 예, 항상 새누리당을 보면은 이 공천 때가 되면 정말 시끄럽고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내믹하고 네. 박진감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는 친박 연대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천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친박계 후보들이 네. 따로 연대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친박 연대라는 당을 만들어서 좌장이 서청원 의원이었죠. 그렇죠. 예. 재미를 봤죠. 네. 네. 많이 그렇기 당선이 때문에 됐죠. 예. 이번 총선에도 좀 공수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바뀌었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네. 공천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비박계가 과거 친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참 그렇죠. 아이러니한 네, 점이죠. 아이러니하죠. 과거에 친박이었던 분들이 그 친이계하고 같이, 그러니까 친이명박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원박 혹은 네. 원박을 넘어서 진박을 넘는 이렇게 개파간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야당이 굉장히 개파 갈등, 이른바 뭐 친노냐 비노냐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파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새누리당이다. 네.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6명의 전략공천 후보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민주는 어제 서울 도봉구 을의 오기형, 경기 용인시 정의 표창원, 경기 분당갑의 김병관, 경기 군포갑의 김정우, 인천 연수을의 윤종기, 전북 정읍 하정열 후보 이렇게 6명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진갑의 김영춘,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경기 수원무의 김진표, 경기 김포갑의 김두관, 경기 파주을의 박정,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조일현, 경남 김해을의 김경수 후보 등 9명을 단수 후보로 결정해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어제 표창원 비대위원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네네. 용인정 전략공천 양보하고 밀어주신 분들께 반드시 승리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긴 글을 올려서 지역을 양보해준 예비 후보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공천 6명 대다수가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이다. 네. 따라서 이건 역시는 친문의 결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비판을 하던데요. 실제로 단수 추천된 후보들 부산 진갑의 김영춘,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등 대다수는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표밭을 갈아온 뭐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굉장히 그동안 표밭을 갈아왔던 분들이 단수 추천 후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또 피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도봉을의 오기영 변호사는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1호 변호사이기도 한데 네.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던 천준호 예비 후보라고 있었어요. 박원순 예.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 유인태 의원이 20% 하위 컷오프된 네, 컷오프가 된 지역이잖아요. 지역이죠. 유인태 의원이 이쪽에 호남 후보를 원했다. 그래서 네. 오기영 변호사가 가게 됐다라는 후문도 있는 걸로 저는 천준호 보겠습니다. 후보는 바로 승복한다. 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당과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명을 받들어서 승복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명을 거부하고 또 1인 시위에 나서거나 이렇게 불복하는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런 것들도 잘 구분해서 네.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좀 언론들이 드릴 수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양비론으로 이렇게 쓰는데 네. 새누리당 개파 갈등, 그렇습니다. 뭐 민주 개파 갈등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잘 디테일을 살려서 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차 컷오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혁신위원회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가 있었는데 네. 2차 컷오프를 예고했어요. 여기에서 현역 의원 3선 이상은 절반. 네. 그리고 초재선의 초재선은 경우는 30% 30%. 이렇게 그 컷오프를 한다. 이 결과 언제 발표되는 겁니까? 원래 오늘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였습니다. 원래 오늘 네. 예정돼 있었죠. 원래 예정돼 아닌가요? 있었는데요. 예,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빨라야 내일부터 일부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 왜냐고 시험 물어봤더니 결과를 그냥 빨리 예, 좀 내지.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예, 당사자들은. 그러니까요. 예. 예, 정밀 심사 과정이 늦어져서 아하. 이렇게 연기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중진 50%, 초재선 30%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2차 컷오프 대상자는 1차 컷오프에서 생존한 95명이 대상자입니다. 네. 이 가운데 3선 이상 24명 중 12명, 초재선 71명 중 21명 등 최대 33명이 네. 컷오프가 될 수가 있어요. 산술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하지만 1차 10명보다는 인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네.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포함됐을지는 가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그동안 뭐 개파 패권주의 해소와 운동권 문화 청산 의지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컷오프 대상자의 친노, 이른바 친노 의원,
그리고 386 그룹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노 386 그룹 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사실 이 운동권 분들이 네. 과거에 뭐 시민운동 또 학생운동 독재 정권하고 맞서서 싸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는 그 시절에 군사 정권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네. 당 대표로 와서 다시 또 이제 운동권 문화 청산한다면서 그 학생운동, 네. 노동운동, 또 시민운동 했던 분들을 또 하위 컷오프를 한다니까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뭐 33명 얘기까지도 언론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핵심 5인방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5인방이요? 네, 그래서 그 핵심 5인방이 누구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두두두두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최소 5인 이상이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모두 228명이 더민주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요. 네. 현역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1번이었던 정순옥 의원이 다시 비례대표를 신청했고요. 또 비례대표를요? 네, 신청했고요. 호남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전략공천위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아니, 전략공천위원장이 비례대표를 네. 신청했다는 좀 게 말이 이례적인 됩니까? 상황이죠. 네. 아니 이분이 지금 그 지역구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비례대표 신청을 하죠? 공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전략공천위원장이면?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네. 호남 지역구를 포기했는데 네. 비례대표로 나오겠다. 이건 좀 글쎄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예.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그렇습니다. 전략공천 심사하는 사람이 본인이 대상이 되겠다? 네. 이게 뭐 심판 보다가 꼴 넣겠다고 나서는 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민주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하. 뭐 후폭풍,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성수 당 대변인 그리고- MBC 앵커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최고위원 네. 등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외부 역임 인사 가운데서는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 네.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도 신청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비례대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선권 의석수도 줄어들었는데요. 네. 당 안팎에선 약 15석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 비례대표 신청한 228명 외에도 비례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 김홍걸 씨. 네, 그리고 손혜원 당 네. 홍보위원장, 네. 그리고 국민의당을 갈지 어디를 갈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주진형 당 네. 정책공약단 부단장, 네. 이런 분들의 비례대표 투입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식적으로 비례 심사에 도전장을 낸 분들은 228명. 꽤 네. 많은 분들이 비례 심사에 도전을 했군요. 여기 뭐 개성공단에서 활동했던 김진양 교수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인 가운데는 김성수 대변인이 유일한 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JTBC 썰전의 이철희 소장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네. 주목받고 있는 비례 후보들이 김홍걸 씨, 손혜원 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주진영 부단장. 네. 이분이 그 과거에 한화증권에 있었던 네. 분이죠.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을 우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진영 단장이 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당 내에 네. 설왕설래가 있더군요. 자, 이런 분들 이외에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본인도 네. 말을 아끼고 있고요. 네. 주변의 측근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 잘 모르겠다. 끝에 가봐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가 된다면 어떻게든 경제 민주화의 네. 아이콘을 다시 국회에 입성시키는 거니까 더민주 쪽에서는 총선 전략을 짜기도 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그리고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가 대표인데 네. 대표가 비례대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공천 신청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네. 이것도 중요한 판단 몫이겠죠. 대표가 희생해야 될 때 희생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희생해야 될 때 나선다면 네. 그걸 또 어떻게 정치가 받아들일지 그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역할이 총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의 대선 행보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 비례대표라도 해야 그 권한과 역할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당내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보내드리느라고 팟짱을 띄엄띄엄 방송을 해서 많은 애청자들께서 언제 나오는 것이냐 네. 굉장히 이런 많이 얘기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고 지금 이제 총선 전국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권이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새누리당 압승이 자명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이죠.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은 없다.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날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먼저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일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서 안 대표가 모두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네. 안 의원은 안 대표는 야권 통합은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하책이다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양당 공생 체제를 3당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원칙 없이 뭉치기만 하는 것은 만년 2등, 만년 야당의 길이라며 야권 통합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과 저는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군이라며 그래도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는 저희들의 분명한 목표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는 것이라며 총선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제 최고위에서 또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하고 맞붙는 이런 양상도 벌어졌는데요. 방금 전에 오전 10시부터 그 안철수 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인 10시에 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노원구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있는 카페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런 곳으로서 네. 안 대표가 지난해 12월 민생행보의 하나로 여기서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 대표는 뭐 자신이 약속을 지키러 나왔다. 부산으로 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서울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 상계동 노원 병 지역에 네.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 편지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 받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비판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아내의 말로 자신의 지금 행보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거로 쓰는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부족했다, 죄송하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대와 희망을 아직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라면서 네.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야권 연대나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뭐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네. 기자회견 이후에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뭐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예 질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출마 선언 얘기는 뭐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계속 했던 네. 그런 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변화를 만드는 새 정치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네. 위한 아이들이 미래를 마음껏 그리는 정치를 통해서 따뜻한 도시,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네.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할 일이었으면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가 결국 중앙당 얘기는 내일 하겠다. 네. 오늘은 뉴스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압축이 좀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대, 통합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거가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후보자들은 지금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도 가슴이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인 건데 안철수 대표의 이런 전략적 고민,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전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뭐 어디 있다고 진단이 좀 나옵니까? 먼저 안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힘으로 네. 연대를 안 해도 네. 국민의당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총선에서 30석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호남 28석 중에서 15석, 수도권에서 6석이나 7석 정도, 그리고 비례대표 9석 정도를 합치면은 30석이 된다라는 건데요. 뭐 이대로 된다면 양당 체제를 깨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의문을 던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양당 체제를 깨는 그리고 국민의당이 3당이 되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 지금 현실 상황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30석, 그러니까 국회에서 20석 이상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제3당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안철수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 그 반대 입장도 네.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뭐 지지율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 이 리얼미터가 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전국 남녀 유권자 2,017명을 상대로 한 유무선 전화조사 네.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43.7%, 더민주가 28%,
국민의당이 11.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의 대선 지지율,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세훈 지금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시장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위가 문재인 대표 21.3%의 지지율로 네.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8%로 2위. 네. 그리고 3위가 오세훈 전 네. 시장이었고요. 4위가 안철수 대표인데 이게 그 탈당 선언하기 전 그때 지지율로 회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신당 창당 효과가 다 사그라지고 지금 뭐 새 정치가 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조사 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안철수 대표에게 신당 창당의 컨벤션 효과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에서 원위치한 셈인데 네. 좀 처음부터 다시 또 운동화 끈을 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공동대표 전 대표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당의 상임선대위원장 하도 뭐 당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제가 직함이 네. 전 대표여가지고요. 예.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금 야권 통합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결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좀 예.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네.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캐스팅 보트니 뭐니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식물 국회가 될 텐데 그때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 대표가 바로 퇴행적인 새누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국민들께서 주시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저희 목표는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일이다. 통합으로 이기지 못한다. 네.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개헌 저지선을 내주면 우리 당이 설령 80석, 90석을 가져와도 나라의 재앙이다. 라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을 위해 있는 당이 아니다. 나라와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이다. 라면서 김한길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대1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한길 위원장이 연대 쪽으로 이렇게 축이 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뭐 지금 김한길 위원장 개인적인 상황이 네. 그것부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광진갑에 김한길 위원장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1대1 구도가 되지 않으면 당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민주에서 전혜숙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지난달 중반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김한길 위원장이 새누리당 후보한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아하. 전혜숙 의원한테도 밀리고 있고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든 이 상황 자체가 네. 지금 김한길 위원장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한길 위원장이 볼 때는 네. 지금 새누리당 개헌 저지선 그리고 180석 이상을 저질해야 네. 이게 바로 우리 야당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분열된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역사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떻게든 새누리당의 개헌 저지선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한길 대표의 그동안의 캐릭터를 제가 봐왔을 때 네.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지역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네. 명분을 크게 걸고 불출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더민주의 현역 2차 컷오프 네. 그 결과가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김한길 천정배 측의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컷오프에서 네.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듯이 패권 정치가 청산이 된다. 뭐 이른바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친노 쪽의 패권 정치나 네. 운동권의 그런 패권 정치가 청산이 되면 네. 김한길 천정배 그 두 사람의 생각은 통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밀어붙일 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 그 독자 노선파들이 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네. 더 민주의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또 국민의당 내부가 한바탕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야권끼리 또 말대말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말대말 공중전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야권 안에서도 또 말대말 그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봤더니 그 저격 공천이라는 말을 문병호 의원이 처음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저격 공천 명단을 발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점도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뭐 말대말로 예, 그러니까 뭐 감정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좀 보여요. 예. 그렇게 돼서는 이게 야권이 제대로 된 공조가 가능하겠나 이런 점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당 공천은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내부 공천이요? 네, 지금 새누리당 더민주에 비교해서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권역별 현역 의원 컷오프 20%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관심은 호남권 물갈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6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광주가 유일한데요. 네. 이마저도 1명에서 2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네.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더 민주나 심지어 새누리당과의 공천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낙선지도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다는 점 이것도 좀 지적을 좀 해주죠. 네, 어제 문병호 특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수구 진박과 친노 패권, 무능 86 세력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 지역구에 특별 공천을 요구한다. 이게 바로 저격 공천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의원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새누리당 송파병의 김을동, 그리고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의 윤상현, 의정부을의 새누리당 홍문종, 용인수지 새누리당 한성교, 그리고 순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정현 이런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했고요. 네. 그리고 더민주 의원들도 거론했는데 네. 글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의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의원, 네. 이모키 금천 지역구 의원, 네. 그리고 전해철 안산 상록갑 의원, 김경협 부천 원미갑 의원, 이해찬 세종시 지역구 의원 등을 네.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을 좀 주로 지목을 한 셈인데 네. 이목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갑질 의원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거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다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명단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막말로 윤리, 징계받았던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김경애 의원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주 트윗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전해철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친노 패권 아하.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렇군요. 문병호 부위원장은 네. 이게 1차 발표고요. 네. 또 2차 발표를 통해서 네. 또 이런 저격 공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저격 공천이 나오는데 통합이나 연대 이것도 좀 될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정의당 공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상대적으로 약체가 돼가지고 네.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역구는 지금 심상정 대표 고향 갑이죠. 네. 경기도 고향갑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 후보 둘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가요? 네, 제일 높죠. 그렇군요. 그리고 박원석 의원 수원에 출마했고요. 네. 김재남 의원이 은평을에 네, 출마한 서울 상태입니다. 은평을에,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역 그
현역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를 선택했고요. 네. 서기호 의원은 네. 불출마를 선언했죠. 불출마 선언을 네. 했죠. 현재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는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11명의 후보가 지난 5일까지 열띤 선거 운동을 펼쳤고요. 네. 그저께부터 당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ALS 문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후보 순위가 정해지는 건데요. 네. 최저 투표자 1명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10명이 그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비례대표가 54석에서 네. 47석으로 줄어들었죠. 7석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있어서 또 정의당 비례대표 의석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의당은 3석에서 4석 정도를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9대 총선을 보면은 옛통합진보당이 10.5%의 정당 득표율로 6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었는데요. 네. 20대 총선은 뭐 의석수도 줄어들고 네. 국민의당도 있고 해서 상황이 좋지가 그렇군요. 않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5% 예. 이내, 그러니까 4% 4.6% 네, 뭐 뭐 이렇게. 적게 나온 데는 3%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조에 따른 비례 의석을 지금 현재 있는 야권 가운데는 가장 적게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네.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어떤 분들이 좀 뛰고 있습니까? 정의당의 비례 후보는? 네, 그 11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제가 눈에 띄는 후보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팟짱 식구였죠. 종창 토크의 김종대 네. 전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팟짱과 함께했던 쾌걸진보 팟짱 친구들이 많네요. 네, 조성주 후보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정미 당 부대표 네. 후보, 그리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추혜선 후보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영석 당 장애인 위원장도 네. 보이고요. 네네. 뭐 이렇게 등등해서 11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여성 후보가 13579번 네. 이렇게 홀수로 앞번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부터 네. 네. 시작하고, 그리고 청년은 득표수의 30%, 장애인에게는 50%의 가산점을 주는데 네. 저는 조성주 후보가 청년 가산점을 받을 줄 알았더니 네. 그 기준인 만 35세를 넘었더군요. 오. 가산점을 못 받습니다. 그래요. 조성주 후보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만 35세 네. 넘었어요. 네, 중년으로 접어들었군요. 예. 자, 그리고, 아이고, 예. 이영석 당 장애인 위원장은 장애인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야권 지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인 여당 상황 짚어봤는데요. 각 당이 공천 상황 녹록지 않은 편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선거운동을 목전에 두고 지금은 이제 공천 심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4주 정도의 경선 지역들에서는 경선이 펼쳐질 텐데 선거를 보는 그 정치 스포츠 노무현 대통령에 따르면 네. 정치 스포츠인이 선거의 계절에 좀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여야를 막론하고 안심번호제로 경선을 선택해서 대부분 네. 다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게 돼서 후보들의 정견 그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를 유권자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이 없어졌다. 그 그렇습니다.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뭐 야권, 그 야당 후보들, 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했던 필리버스터를 보면 된다. 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오마이TV가 예. 생중계했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네, 후보가 될 만한 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팟짱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들으시고 예. 그리고 뭐 주변에 많이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책 대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정책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언론 지형이 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야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야당이 주장하고 있듯이 더민주에서는 경제 프레임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려면은 팟짱을 많이 들으시면 되겠다라고 네. 홍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역대 선거 때마다 유권자 운동 단체들은 늘 정책 선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없고 정책 선거는 간대 없고 인물과 구도 중심의 네. 선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 이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대신해서 각종 법안들을 만들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심사하는 예산 결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선거보다 정책 선거가 귀중한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팟짱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의제, 정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의 지표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박정우 기자 오늘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